자극적인 미드도 좋지만 어디 볼만한 한국 드라마 없나? 재미있다는 건 많은데 나와 맞는지 모르겠어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컨텐츠 유목민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기에 딱 좋은 핵꿀집 한국 드라마 5편 긴말각사라고. 지금 바로 출발! 갑자기 나타난 차량에 치여 로드킬 당할 위기에 처한 한 여자. 그런데 그녀가 지인 차의 정체는 바로 타임머신이었고, 그렇게 2021년에서 1987년으로 타임점프를 하고 마는데, 과거에 갇혀버린 두 남녀의 이상하고 아름다운 여행기를 그린 드라마 어쩌다 마주친 그대. 우연히 타임머신 자동차를 발견하게 된 방송국 기자 출신 앵커 윤혜준. 그는 미래로 시간 여행을 갔다가 그만 35살이 되는 해에 나는 죽습니다. 1년 뒤 자신이 연쇄살인범에 의해 살해를 당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죽음을 막고 연쇄살인범이 누구인지 밝혀내기 위해 날 죽인 범인이 1987년 우정리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기 때문이고, 과거와 현재로 오가며 범인을 잡기 위해 추적을 하던 중 시간 여행의 길목인 버려진 굴다리에서 갑자기 나타난 출판사 편집자 백윤영을 치게 되면서 함께 1987년 우정리에 갇히게 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막 1987년에 도착했고 돌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는 식상할 법도 한 소재이지만 아는 맛이 제일 무서운 법. 갑작스런 엄마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하던 윤영이 자신이 태어나기 전 18 엄마를 만나 엄마. 네? 망나니 아빠와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과 어서 개수작이야! 미처 알지 못했던 엄마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죠.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봤을 시간여행과 부모님은 어렸을 때 어땠을 거라는 상상을 실현해 보여줘 빨려들게 만드는 몰입감을 선사해 주었으며, 여기에 혜준을 죽인 범인의 유일한 단서인 성냥갑이 윤영의 엄마가 죽은 장소에서도 발견되며, 역시 두 사람이 함께 1987년에 갇히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암시까지 하고 있죠. 나 지금은 돌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여기서. 과연 범인을 잡기 위해 두 사람이 함께 펼칠 이야기가 어떻게 그려질지, 그리고 그 속에서 펼쳐질 로맨스 또한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호흡이 긴 드라마는 첫 방송에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만 준비된 매력적인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는데, 단 2회 만에 빠른 전개와 배우들의 안정적인 연기를 보여주며 4.5%대의 산뜻한 출발을 보이고 있는 어쩌다 마주친 그대. 주인공인 김동훈과 미스터리적인 요소도 있고 가족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있다. 배우로서는 장르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과 감성 드라마를 보여줄 수 있어서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촬영했다라고 작품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 앞으로 더 매력적인 이야기가 그려질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주변 인물들의 서사까지 풀어진다면 당시 유범용이 용의자로 지목된 결정적 이유는 그가 숨긴 물건들 때문이었다. 주인공들과 과연 어떤 관계성을 보이며 사건들이 만들어지고 해결될지 더욱 기대가 되죠. 레트로 감성을 보는 재미와 과연 범인은 누구일지. 선생님 팬들 중에 그 첫 소설 때문에 입덕한 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세요? 바로 제가 그 1호 팬이잖아요. 추리라는 재미까지. 1987년에 발표된 첫 소설 작은문이죠. 이게 왜 여기에? 맞지? 너 고미숙이지? 다양한 매력이 담긴 드라마 어쩌다 마주친 그대는 KBS ETV 월화에 방영되며 시리즈온 쿠팡 플레이 웨이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범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야죠. 그러려고 경로 이탈한 건데. 죽자고 기어 검사를 만들어놨더니 돈 많은 집 양자로 가겠다며 아무리 돈이 좋고 힘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을 끊어? 어머니가 바라던 게 이거 아니었어요? 보적을 셀프로 파버린 검사 아들. 그런데 그가 어린아이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다음 작품은 공개와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요물 같은 드라마 나쁜 엄마입니다. 더글로리의 주여정쌤, 이도현이 주연을 맡으며 주목을 받은 이번 드라마는 오랜만에 드라마에 출연한 조진웅과 생활 연기의 달인 라미란 등이 출연해 좀잡을 수 없는 이야기와 빠른 전개로 단 4일 만에 JTBC 수목 드라마 역대 시청률 2위에 오르며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 농장을 철거한다고요? 88 올림픽 성화 봉송을 위해 돼지동장을 철거하라는 협박을 받게 된 해씨. 그러나 그에게 목숨과도 같은 가업을 포기할 수는 없었죠. 다시는 찾아오지 마셔. 결국 건설업자 송우벽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 나 줄게, 나 줄게요. 한순간에 돼지 농장과 남편을 잃고 맙니다. 애비도 없는 재수없는 새끼니까. 이 모든 불행이 돈 없고 빼먹고 배운 게 없어서라는 생각을 한 영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검사로 키우기로 결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판검사 되고 나면 아무도 널 무시하거나 괴롭힐 수 없어. 그게 진정한 힘인 거야.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직업이 정해진 강호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며 악착같이 공부만 해야 했는데요. 적당히 먹었으면 숟가락 내려놔. 배부르면 잠만 오고 집중 안 돼. 모지고 독하기만 한 엄마에게 짐만 쌓여가던 강호. 그는 결국 검사라는 꿈을 이뤘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됐다. 지금 멘치만 해라. 더 잘하므로 내 주머니 거들란데. 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개가 되는 것도 모자라 뒷돈을 받으며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검사가 되고 말았고, 네 내 아들 할래? 급기야 우벽건설의 대표이자 아버지의 원수인 송우벽이 양아들이 되겠다며 입양 동의서? 영순에게 입양 동의서를 내밀고 마는데요. 송 회장님의 아들이 돼서 경영권 승계받고 국회의원 사위가 될 겁니다. 그렇게 자식을 잘못 키운 죄로 도망가고 싶어 미치겠지. 판검사 돼. 그래야 너 벗어나. 저 고약한 돼지 똥냄새한테도 이 나쁜 엄마한테도. 부모 자식 간의 연이 끊어지는가 싶었는데 갑작스럽게 당한 교통사고로 인해 한순간에 사지마비가 되는 것도 모자라 강원은 7살 지능의 어린아이가 되어버렸죠. 드라마 나쁜 엄마는 과거의 모든 기억을 잊은 채 어린아이가 된 강호와 자식을 위해 악착같이 나쁜 엄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머님이란 분이 찾아오셨어요. 없다고 하세요. 엄마가 다시 모자 관계를 회복해 나가게 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감동 힐링 코미디인데요. 나름아? 그렇지? 그렇지? 악착같이 독해질 수밖에 없는 엄마 역의 라미랑과 엄마는 그냥 힘없어서 당한 게 억울했고 나를 이용해서 보란듯이 그 힘을 갖고 싶었던 거라고요. 나를! 아빠를 죽게 만든 그놈들과 다를 거 없는 그런 속물로 키우고 싶었던 거라고요. 엘리트 검사에서 7살 어린아이가 된 아들을 이도인 연기에 눈물을 쏙 뽑아내는 감동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배부르면 참으면 공부 못해. 김원혜, 강말금, 서희수, 장원영 등 순수한 조리마을 사람들의 익살스러운 코믹 연기들이 깨알 웃음까지 선사하고 있죠. 아우 씨발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봐 좀 뭐 버섯 제끼든지 끄든지. 이런 인병을 노래졌네. 아유. 그리고 무신양면으로 뒷바라지를 해 검사를 만들었지만 나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 그 일 내가 없어야 할 수 있는 거구나. 검사가 된 직후 가차없이 벌어진 첫사랑인 미주와의 제의를 통한 이야기와 왜 강원은 아버지의 원수인 송우벽의 양자로 들어가려 했던 것인지, 그리고 그와 함께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비리검사 오태수에 따르게 왜 의도적으로 접근해 사이까지 되려고 한 것인지, 악의 세력을 향한 복수에 대한 떡밥 또한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동백꽃 필 무렵처럼 무해한 힐링 드라마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나쁜 엄마는 JTBC 수목 10시만 방영되며 시리즈온, 티빙, 넷플릭스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0호 위반, 안전띠 미착용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 위반. 아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환자가 수술실에 있는데 어떻게 퇴근을 해? 저희들은 법적으로 주 80시간만 일하도록 보호받고 있는데요. 그놈의 퇴근 시간만 기다리며 배울 이지는 일도 없이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뿐인데요. 그것도 안 됩니까? 의견을 말한 거 맞아? 꼽준 거 아니고? 그렇게 들리셨대도 어쩔 수 없고요. 항상은 기본이요. 선생님은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꼰대질하는 건 다른 교수님들이랑 똑같으시네요.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막장 임제의 끝을 보여주며 혈압을 유발하는 돌담병원 금쪽이 GS 전공이 3년차 장동화. 이 새끼 봐라 이거. 하지만 돌담병원 5년 박사 김사부에게 이 정도 금쪽이는 껌이지. 지 할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 새끼들! 아주 그냥 대놓고 조지는 게 내 전공이거든. 3년 만에 시즌3로 돌아온 낭만다더 김사부입니다. 2016년 시즌1을 시작으로 시즌1, 2의 최고 시청률이 27%까지 나오며 SBS 대표 대작 드라마로 자리 잡게 된 낭만다터 김사부. 지방의 초라한 돌담병원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진짜 의사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번 드라마는 재능은 있지만 각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젊은 의사들을 김사부가 성장시킨다는 내용을 그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2에서는 오직 돈을 목적으로 의사가 되었다가 내부 고발자로 소문이 돌면서 쫓겨나 방황하던 서우진과 수술실에만 들어가면 울렁증 때문에 힘들어하던 차은재가 스승 김사부를 만나게 되면서 진짜 의사로 거듭나게 되는 과정이 그려졌으며, 이번 시즌3에서는 그로부터 3년 뒤 돌담 병원을 배경으로 김사부가 꿈꿔왔던 번역 외상센터를 짓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그리고 있죠. 이번 시즌에서는 김사부를 비롯한 원년 돌담 병원 멤버들과 서우진, 차은재를 제외한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해 인생 스승 김사부가 이번에 또 어떤 금쪽 처방을 내려줄지, 의사 아마추어같이 녹슬었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연들은 무엇일지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있는데요. 먼저 있어 보이고 싶어서 의사가 되었지만 사사건건 불평 불만만 가득한 MZ세대 GS 전공의 3년차 장동화.
좀 쉬게 해주자 그랬잖아요 내가. 지난 4화에서는 끊임없이 서우진과 대립하던 장동화가 결국 김사부에게 참교육을 당하며 이 새끼라뇨.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선생이라고 부르지 말든가 그라. 자신의 부족함을 각성하게 되는 일화를 통해 통쾌함을 주었고, 열정과 열인이 있으나 딱히 할 줄 아는 게 없는 CS 펠로 1년차 이선웅이 잠깐 스탑. 완벽하기만 한 돌담병원 의사들 앞에서 쭈구리가 되어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을 통해 앞으로 이 두 굼쩍이가 어떻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해 나갈지 기대가 되고 있죠. 여기에 새로운 빌런으로 차은재의 아빠이자 구영주와 라이벌 관계였던 CS 전문의 차지만이 번역 외상센터 센터장으로 오게 되며 김사부와 사사건건 부딪히는 모습을 통해 긴장감을 더하고 있죠. 헛소리는 여전하네. 동시간대 닥터 사중숙의 영향으로 시즌 1, 2만큼의 시청률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는 낭만닥터 김사부는 SBS 금토 10시에 방영되며 시리즈원, 웨이브,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환자든 평등하고 공평하게, 복대든 방화범이든 설령 그게 살인범일지라도 지금 내 앞에 있는 환자한테 집중하는 것뿐이니까. 너 내 거 해라. 본민한 구묘에게 고쳐 고백은 알렸지만 혼인은 안 돼. 왜 안 돼? 이 결혼이라는 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대차게 깔고만 그녀 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리겠다며 군이 되고 마는데 전서진이 맑은 눈에 광인에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이야. 여우? 1938년 조선의 구미호. 본돈의 시대에 불시착한 구미호 이연이 현대로 돌아가기 위해 펼치는 K-판타지 액션 활극을 그린 드라마 구미호전 1938. 시즌1에선 도시에 정착한 구미호와 그를 쫓는 프로듀서의 판타지 액션 로맨스를 그렸다면 이번 시즌2에서는 이연이 1938년으로 타임어파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월식을 틈타 삼도천의 결계를 뚫고 잠입을 한 홍백탈. 그는 이승과 저승의 경기를 수호하기 위해 연화대행의 손수 만든 수호석을 훔쳐 달아나 버리고 말았고, 인시 전까지 수호석 찾아서 돌아와. 잠시 백두대간의 산신 구미호. 이연이 홍백탈이 달아난 1938년 경성으로 뒤쫓아갔죠.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쳐 이승을 하직한 동생 랑아, 희한? 이 시대에 넌 이렇게 살아있어. 과거의 이랑과 우연히 만나게 되지만 홍백탈에 의해 이랑이 또 한 번 죽을 위기에 처고하는데 여우는 은혜도 갚고 원수도 갚는다. 반드시. 시즌1에서 철천지 원수보다 못한 두 사람이었지만 후반부 끈끈한 우애를 보여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영과 이랑 형제. 이미 전 시즌에서 이랑이 죽었기에 두 사람의 케미를 다시 볼 수 없는 것인가 아쉬워하는 팬분들이 많았지만 이번 시즌2의 컨셉이 과거로 타임오프인 만큼 이영과 이랑의 케미를 다시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미친 악역 연기로 극찬을 받은 전서진의 김소연이 류용주, 네 놈이 왜 여기에? 보고 싶었어. 이번엔 서쪽산 시인이었던 유용주를 열어내 네가 뭔데 날 거절해? 이연을 향한 끝없는 집착과 어마무시한 힘까지 보여줘 재미를 더하고 있죠. 나 누구 좀 찾아주라. 이 홍백탈 쓰고 사흘 전에 나타난 놈인데. 홍백탈을 찾기 위해서 자칫하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는 홍주라 손을 잡았지만 왜 네가 홍백탈이야? 네가 왜 연희를? 예상치도 못한 홍백탈의 충격적인 정체가 밝혀지는데 보고 싶었다. 네가 살아 돌아오다니. 그는 사실 이영과 절친이자 북쪽의 산신이었던 정우영이었죠. 복수할 거예요. 놈이 아끼는 모든 걸 다 뺏을 때까지. 전 시즌은 사랑하는 연인의 환생을 찾는 러브 스토리였다면 이번엔 이영과 홍주 그리고 무영까지 산신이었던 세 사람의 과거 이야기가 구젠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죠. 시즌 1이 있기에 자칫 진입장벽이 높아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구미호전하면 빠질 수 없는 서로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요괴들과 거부가 어린이 내가 이렇게 않으면 잡았어 구멍거리. 너 조왕이지? 나를 알아? 아궁이에서 불타 죽은 며느리 최초의 조왕신이잖아. 그들에 관한 이야기가 매일마다 새롭게 나오는 데다 이번엔 일본의 요괴들까지 등장해 너 사람 아니구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요물이 조선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 매일 색다른 재미를 주고 있죠. 저도 전 시즌을 보지 못하고 시즌2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몰입이 끊어지지 않게 이전 스토리와 등장인물 설명을 잘하는 데다 괴물들을 때려잡는 모습 마치 위쳐를 떠올리게 만들어 무리 없이 재미있게 시청이 가능했습니다. 구미호전 1938은 TVN 토요일 오후 9시 20분에 방영되며 티빙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홍백탈 대체 누구냐? 사실은 너희 아빠가 우리 아빠야. 못 알아들었어? 너랑 나 배다른 자매라고.
엄마는 다르고 아빠는 같고. 그만 못해. 내 딸한테 소리 지르지 마. 아국이다. 가국 아저씨가 괴로워할수록 시청률이 쭉쭉 오른다는 화제의 드라마 닥터 차정숙. 의대 예과 시절 하룻밤 불장난으로 인해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서 20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던 차정숙이 의대 졸업한 지 오래되셨어도 간 수치 3,600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고 계시죠? 이거 못 잡아서 간부전으로 발전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어요. 급성 간염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고 마는데 유일한 희망은 남편의 간이식뿐이었지만 멀쩡한 배를 갈라서 간을 잘라주라니요. 수술하고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런 위험한 짓을 해요. 선생님, 우리 아들한테 그런 수술 권하지 마세요. 난 절대 못 시킵니다. 마마보이의 불륜까지 저지르고 있는 남편이 퍽이나 해주겠냐고요. 엄마를 핑계삼아 간이식을 거부하고 말았죠. 그러나 불륜녀가 날리는 살을 이겨내고 간신히 뇌사자의 간이식을 받아 살아났지만 그동안 가정에 헌신했던 세월의 해이를 느껴 이젠 가족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살아보고자 가정주부 아닌 의사로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허락도시 거금을 쓰면서 소소하게 복수를 하는 장면이나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그리고 남편이 소인호 교수라는 사실을 숨겨야 했기에 남편분은 어떤 일을 하시고? 죽었어요. 멀쩡히 살아있는 남편을 죽었다고 말하는 장면은 복수를 자아내 시청률을 크게 상승시켰고 여기에 K 드라마 하면 빠질 수 없는 남편의 불륜, 주인공을 연모하는 잘생긴 연하남이 등장하며 아주 중요한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오늘 안 하면 못할 것 같아서. 다소 뻔한 막장 드라마가 되나 싶었지만 환자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아니 아무리 아는 게 없고 무식해도 그렇지 파렌프리라고 처방 내릴 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도 안 들었어요? 늦은 나이에 레지던트가 되어 고군분투하는 차정숙 역의 엄정화, 다시 만난 첫사랑과 바람을 피는 소인호 역의 김병철, 그리고 정숙에게 빼앗겼던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 불륜을 저지르는 최승희 역할을 말하고 싶으면 하세요. 우리 둘 사이. 차정숙 선생한테. 정숙 가련의 대명사였던 명세빈과 차정숙의 주치로 만나 점점 라포 이상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완벽한 싱글남. 로이킴 역을 민호 역이 맡아 찰떡 같은 연기를 선보이며 그게 재미를 더하고 있죠. 배우자 기만하는 행동은 이제 그만하시는 게 어떨까요? 교수님과 최승희 교수. 당연히 의학 드라마로 생각할 수 있는 이번 드라마는 아이러니하게도 의학 용어에 대한 설명이 자막으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병원을 배경으로 했을 뿐 네 사람의 사랑과 배신 그리고 한 여자의 홀로서기가 메인 주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의학 용어는 몰라도 가볍고 재밌게 시청이 가능하죠. 드디어 가족들과 차정숙에게 소인호의 외도가 걸리며 앞으로 그녀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외도로 인해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지고만 서인호가 과연 승희를 택할지 아니면 정숙에 대한 마음을 깨닫게 되며 후회를 하게 될지 그의 선택이 기대가 되는 꿀잼 포인트죠. 미쳤어! 거기가 어디야? 진짜 죽을 뻔했잖아. 20년간 전업주부로 살아온 차정숙의 성장기를 그리고 있는 드라마 닥터 차정숙.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가볍고 유쾌하게 볼 수 있는 주말 드라마로 추천드립니다. 닥터 차정숙은 JTBC 토요일 10시 반에 방영되며 시리즈온, 티빙, 넷플릭스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창 인기를 구가 중인 백구장 한국 드라마 5편을 모아봤는데요. 시즌을 거듭해 스토리의 깊이가 남다른 시즌 드라마들도 재밌었지만 전 5편 중 가장 웃기면서도 감동까지 있는 드라마 닥터 차정숙이 가장 재밌었는데요. 일단 이야기 구조가 단순해 부담없이 시청이 가능하고 크게 바람을 일으키는 장면이나 캐릭터 없이 깨알같이 웃긴 장면들로 구성되어 있어 웃었다 욕했다 하며 어느새 스트레스가 풀려버리죠. 여러분은 어떤 드라마가 가장 끌리거나 재밌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전 다음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상궁이었습니다.